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네바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몽블랑 다리라고 하는 데인데요, 제네바에서 가장 유명한 저 분수 이름이 뭐지? 이제 제네바 하면 명품의 도시로 좀 유명하긴 합니다. 스위스가 부자가 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저기 보시면 프랑스 시계 회사죠, 리차드 밀이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 시계 회사인 롤렉스, 파텍 필립이 있고, 뭐 에르메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이비통, 그 다음에 휴블롯, 까르띠에, 뭐 되게 많습니다. 저기에 스위스의 경제 도시라고 하면 딱 두 군데인데, 제네바랑 취리입니다. 제네바는 스위스 중에서도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곳이고요. 여기에 온 이유는 스위스가 어떻게 부자 나라가 되었는지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도시여서 잠깐 여행을 하러 왔습니다. 어차피 스위스 패스가 있어서요,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됩니다. 안녕. 이 백조의 발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물이 진짜 맑아요. 안녕. 뭐 먹이가 없다 야. 이 문양이 뭐냐면요, 스위스 제네바의 문양입니다. 스위스의 정치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위스를 이루는 행정단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연방, 칸톤, 그리고 게마인데가 있습니다. 게마인데는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고, 이 게마인데가 모여서 칸톤을 이룹니다. 칸톤의 경우엔 독자적인 헌법을 갖게 되어 있고, 게마인데를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에 자리한 나라로 험준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을 주민의 의사결정권과 투표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사실 크기는 연방정부, 그 다음에 칸톤, 게마인데 순서지만, 어떠한 법을 통과시키려면 게마인데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순차적으로 연방정부까지 가게 됩니다. 또 연방정부는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7개의 연방정부 대표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대통령이 있고, 그 아래에 6명의 연방정부 대표자가 있는 거죠. 스위스 사람들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통령 자리에는 굉장히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역사적 민족적 특성상 튼튼한 공동체 의식 때문인지 외부인은 잘 받지 않는 나라이고,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게마인데, 칸톤, 연방정부까지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아야지만 합니다. 또 난민 수용의 적극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다음은 스위스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스위스는 원래 나라가 가난했습니다. 지리적 특성을 보면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대이고, 가장 아름다운 산맥인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죠. 때문에 옛날부터 농경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알프스 때문에 냉해가 농사 조건에 맞지 않고 드넓은 경작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작한 게 용병 사업이었습니다. 루체른에 가시면 사자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15세기부터 18세기 프랑스에 뛰어들었던 스위스 용병들을 기리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용병인가? 스위스 용병들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와 잦은 전쟁으로 싸움에 능했는데요, 스위스의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는 작은 소국인 리히텐슈타인이 있고, 그 옆에는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두 나라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이 합스부르크가와 잦은 전쟁으로 인해서 스위스 용병들이 싸움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또 험준한 알프스 산맥에서 살다 보니 체력도 좋았다고 해요. 제가 한 가지 놀란 사실이 있는데, 스위스를 여행하시다 보면 조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대회를 하는 건지 취미로 조깅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절대 쉬지 않아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은 체력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유럽에 굵직했던 전쟁 뒤에는 모두 스위스 용병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르고뉴 전쟁, 백년 전쟁, 나폴레온 전쟁 등이 있죠. 프랑스 전쟁 중 하나였던 위그노 전쟁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이때 종교 박해를 피해 많은 신도들이 스위스로 이주해 왔는데요, 이 신도들의 이름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그노 전쟁은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박해를 피해 신도들이 스위스로 이주했는데, 이때 위그노들 중에서는 시계 분야에서 최고 기술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때 스위스는 보석 세공업으로 산업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주한 위그노와 보석 세공업이 합쳐지면서 시계 산업이 점점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네바가 시계로 유명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현재 여기 제네바에서 파리까지 3시간밖에 안 걸리고 프랑스 남부지방인 리옹과도 정말 가깝습니다. 스위스의 대표적인 시계 브랜드는 롤렉스로 잘 알려져 있죠. 스위스 테니스 왕제인 로저 페더러가 광고 모델인 브랜드입니다. 사실 부의 상징으로 하면 롤렉스가 정평이 나 있지만 롤렉스보다 더 하이엔드 클래스 브랜드는 바로 파텍 필립입니다. 스위스 자산 경매에서 파텍 필립 손목시계가 362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큰 돈 주고 살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낙찰된 금액은 희귀병 환자들을 돕기 위해 연구비로 쓰이거나 말 그대로 자선에 쓰인다고 합니다. 이런 굵직한 경매는 보통 프랑스나 스위스에서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스위스 대표 브랜드인 파텍 필립입니다. 들어가 볼까? 시계 멋있다. 사실 제가 시계는 잘 모르는데 파텍 필립은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에드 시런이라고 있는데 명품은 제가 모르지만 에드 시런이 파텍 필립 차고 기타 치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런 환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파텍 필립은 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한번 안에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파텍 필립 들어갔다 왔는데 안에선 촬영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촬영은 못했고요. 무슨 되게 전시회 보는 것 같아요. 박물관. 제가 지금 이렇게 누추한 차림으로 가도 썰 하면서 이렇게 존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문도 열어주고 그리고 보안체계도 되게 삼엄하네요. 네. 근데 안에 이제 손님들이 많은데 다 중국인이에요. 중국인. 그 다음으로 가볼 곳은 리차드 밀입니다. 리차드 밀도 아마 안 될 텐데 심지어 진짜 고가 브랜드는 가격표가 안 붙어 있어요. 디스플레이에. 파텍 필립 건너편에 여기 리차드 밀이 있습니다. 리차드 밀 같은 경우는 테니스 선수 나달이 자주 사용하는 시계로 유명한데요. 운동하면서 이 리차드 밀 시계를 차는데 시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 자동차 슈퍼카의 뭐 엔진 보닛의 디자인을 따서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리차드 밀은 최소 시계 가격이 기본 1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가는 한 20억 이런 시계도 있고 보통 한 7, 8억 이 정도가 이제 기본 시계 가격인데 굉장히 비싸죠. 여기는 잠겼고 여기는 매장 아닌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 여기도 촬영은 안 될 겁니다. 지금도 들어갔다 왔는데 촬영은 안 된대요. 이 모델이 안에 있어요. 이 시계가 3억 4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밀 매장 안에 모델이 딱 3개밖에 없는데 다 3억, 뭐 7억 막 이렇게 가격이 그렇습니다. 다이아 박힌 거 보이시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이 리차드 밀 시계를 차면서 마케팅 효과가 엄청 났다고 해요. 리차드 밀은 이제 프랑스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프랑스와 스위스 시계 산업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태그 오이어도 있는데 뭐 파텍 필립이랑 리차드 밀 시계 보고 태그 오이어 보면 되게 작게 느껴지죠. 여기는 진짜 완전 명품 거리입니다. 버버리 있고 에르메스 저기 있고 디올 있고 그다음에 까르띠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루이비통입니다. 완전 초호화 브랜드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저도 되게 처음 보는 브랜드도 많고 스위스 시계 브랜드인 오메가도 여기 있네요. 오메가는 남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데 왜냐면 영화 007에서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이 오메가 시계를 차잖아요. 그래서 그 딱 수트에 오메가 시계 딱 걸치는 그게 바로 이제 남자의 상징을 말하죠. 남자들은 이런 거에 빠집니다. 예. 멋있죠? 그 007에서 다니엘 크레이크가 수트 진짜 멋있게 입고 슈퍼카도 에스턴 마틴이죠. 에스턴 마틴에 오메가 시계 딱 차고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멋있음이 있죠. 다니엘 크레이크 굉장히 좋아합니다. 멋있어서. 그 다음에 여기는 IWC. IWC는 저 문양이 이뻐요. 안에 쿼츠가 달 모양인데 잘 안 보이네. 이 쿼츠 안에 보면 달 모양이 있거든요. 달이랑 해. 명품 구경도 재밌습니다. 박물관 온 것 같아요. 되게. 여기 또 이제 티파니 앤코입니다.
그거 아세요? 이 티파니 앤코의 크리스탈 색깔이 이름이 티파니 컬러입니다. 뭐라 해야 되지? 민트색? 그래서 팬톤 컬러로 아예 지정을 해서 색깔 이름이 티파니 컬러입니다. 진짜 없는 명품 브랜드가 없습니다. 들어볼 법한 브랜드는 진짜 다 있고. 여기는 이제 ITU인데요. ITU는 국제전기통합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뭐 전파, 전기, 통신, 그다음에 뭐 유무선 통신,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표준화하게 만드는 그런 기구인데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핸드폰 뭐 충전기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규격화해서 같은 걸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전압의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좀 안 되나? 너무 불편하죠, 사실. 또 두 번째로는 ITU는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왜냐면 항해사가 되려면 전파전자 기능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GOC라고 하는데 배에서 사용하는 통신 장비 같은 걸 다룰 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어떤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네바는 총 31개의 기구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구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기구들은 다 여기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UN, 뉴욕 본부 다음으로 큰 곳이 여기 제네바입니다. 뭐 국제노동기구, 국제무역기구, 그 다음에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국제적십자기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다 기구밖에 없어요. 여기는 UNHCR이라는 곳인데요. 국제난민기구도 여기에 있습니다. I can hear the demons call when they do what they do. And now I feel like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 I know that time can heal it all.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Cause I feel like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 I know that time can heal it all. I just gotta get through. Sometimes I feel like all is lost, but I know it's not true. I wanna put up all my walls cause